서울여대 2012학년도 수시 오전반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예술 및 보편성과 상대성을 주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배경 지식에 선천과 후천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들어놓으시게 되면 예술 및 성격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은 생략한 채 독해의 키워드만 보게 된다면 제시문 가에서는 이 조모 씨라는 무지한 사람이 예술 작품을 폐품으로 착각해서 팔아버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예술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예술미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합의와 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을 소개를 한 뒤 구속된 조모 씨 변호사의 입장에 서서 따라서 조모 씨 편이 되거라 이 뜻이 될 것이고, 제시문 나의 입장을 반박하고 조 씨를 변론하라, 조 씨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논증해보거라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여대를 시험을 보러 가시게 된다면 원고지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에서 쓰는 대학 답안지, 즉 밑줄만 쳐져 있는 그러한 대학 답안지를 주게 될 것이고, 앞면에 1번 그리고 뒷면에 2번을 쓰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을 분량 제한 없이 충분히 쓴다는 기분으로 작성을 하셔야 될 텐데, 문항 1번에 대해서는 서울여대에서 논의 강조를 드리는 건데 예시를 통해서 자기의 논의를 좀 더 풍부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십시오. 간략하게 분량 제한이 없다고 해서 간추린 답안만 작성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주제와 관련된 예시를 통해서 자신의 논증을 다른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느낌이 들도록 작성한다. 이 부분이 문제 1번에 대한 명심사항이 될 것입니다. 문제 1번에 대한 전개 과정 보겠습니다. 일단 변론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시를 포함해서 글의 전개 구성을 일종의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글도 적절한 예시와 논의의 풍부성 그리고 논거 등을 판단해서 채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능한 변론 중에 하나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면 보편적인 평가도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제시문 나의 입장에 대한 반박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술작품은 가치 상대적인 요소로서 작품에 대한 좋고 나쁨의 평가는 시대문화 공간에 따른 상대적 요소로서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은 결여된 것이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로서 여성미에 대한 평가 등도 시대 그리고 문화, 지역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미와 추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상대적이며 심지어 예술에서는 추함을 소재로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만큼 일정한 보편성을 가지고 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예술미를 규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식의 논의 전개가 가능할 것이고, 나아가서 예술작품의 감상의 과정에서는 해석자의 주관이 개입하게 되며 살바도르 달리의 이러한 기괴한 작품들이 미적 가치를 획득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미의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카소 작품에 대한 예술성의 평가도 사실상 미적 전문가의 판단과 미술계의 주도적인 여론일 뿐 다수의 보편적 합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전제를 토대로 해서 예술 및 보편적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먼저 부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뒷샹의 작품 샘도 쓰레기통으로 사라졌다는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예술의 보편성은 사실상 일반 대중의 미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 이러한 것이 논의의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논의 풍부성을 위해서 달리나 피카소 그리고 뒷샹의 작품 샘 등의 예를 들었고, 실제 답안지에서는 이렇게 장황한 예시보다는 한 개 정도의 예시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보다 분명히 하면서 또 풍부성과 깊이를 더해 주시는 것이 현명한 답안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술미에 대해서 일정한 보편성의 기준을 부여할 수 없다면 형법상의 처벌에도 문제가 된다라는 논의 전개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상의 처벌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공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미적 기준을 적용해서 형벌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식의 무죄 변론을 이끌어 가셔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조 씨의 경우 고철은 수거해도 된다는 관행에 따라 행동을 했을 뿐이며 예술성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결과인 만큼 예술작품의 관리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범죄의 의도성이 없어 절도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식의 결론을 내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럼 예술작품이 모두 상대적인 가치를 갖는 만큼 예술작품을 모두 훔쳐도 되느냐 이러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술작품의 재산 가치가 이미 형성될 피카소 그림의 경우 이를 훔친다면 미적 합의를 떠나서 재산 가치를 노린 범죄의 의도성이 분명한 만큼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언적 단서를 붙일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명심할 것은 의 경우 분량 제한이 없이 문제 1번을 주어지는 만큼 보다 풍부한 논의를 해달라 이 부분을 당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서울여대는 문제 2번에서 줄곧 도표 문제를 출제를 해왔습니다. 2012학년도 오전 문제에서는 디지털 디바이드, 즉 정보 격차를 주제로 도표를 역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여대 도표 문제의 일반적인 전개 방향은 전반부에서는 도표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수치를 토대로 서술을 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여기에서 드러난 현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 방안, 즉 자신의 창의적인 견해를 서술한다. 이 부분이 도표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인 서울여대의 전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전반부 서술에 있어서는 주어진 도표 중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의미를 분명히 다 언급을 해준 뒤 두 번째, 후반부 서술에서는 이를 토대로, 즉 도표에서 제기된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할 때 보다 창의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런 해결 방안에 주력해서 답안 작성을 한다. 역시 후반부 견해 서술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풍부한 답안 작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도 역시 전반부에서는 집회의 세부적인 모습을 해석한 뒤 집회에서 나타난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그러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각 도표의 핵심적인 시사점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 1에서는 전반적인 정보 격차가 해소되는 그러한 추이를 보인다.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표 1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된 메시지는 격차 지수에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접근 지수에 있어서 이 격차 지수는 많이 해소가 됐다. 따라서 컴퓨터를 보유한 가정은 많은데 역량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질적 활용에 있어서 격차가 여전히 많은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가 컴퓨터를 주는데 주력했을 뿐 이것을 실제적으로 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격차는 아직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표 1을 토대로 가능하게 될 것이고 표 2에서는 농어민이 정부에 있어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외의 내용을 볼 때 접근 지수의 경우 낮기는 하지만 다른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작은 편이지만 역량 그 중에서 특히 질적 활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역시 표 2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이고 표 3에서는 농어민의 경우 이용률에 있어서도 다른 계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격차가 높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보유율의 격차 추이에 있어서 농어민의 격차가 여전히 높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표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표 1에서는 접근 지수에 비해 역량 특히 질적 활용 지수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정부가 정보와 관련해서 하드웨어 전달에 주력하고 있고 실질적인 활용 교육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3사를 토대로는 정보 격차가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인 농어민의 경우 그 문제점이 확실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이러한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표 2에서는 농어민의 접근 지수는 상대적인 격차가 적지만 역량 및 질적 활용의 격차가 가장 높고 이들의 이용률도 절대적으로 취약하며 보유율의 격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라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하게 된다면 여전히 취약한 농어민의 정보 격차 해소에 정부는 주력해야 된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제시 가능한 해소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해소 방안은 어차피 자신이 창의적으로 서술하는 만큼 그것의 논리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이런 정도를 가지고 역시 답안을 풍부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중고 PC 그리고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보급과 맞춤형 IT 전문 교육을 연계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 하드웨어의 보급이라는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의 측면이 동시에 함께 연결되어서 운영돼야 한다. 이러한 총론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높은 장애인, 저소득층에게는 IT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 수준이 낮은 장노년층, 농어민에게는 실생활 IT 활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화, 이원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취약계층별 정보화 수준을 고려한 특화된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데 농어민의 경우 정보와 농업 현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농민의 작물 재배 및 출하 조건 등을 정보와 연계함으로써 소득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들이 정보화에 참여함으로써 지수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유인책을 마련하자 어민의 경우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기상 및 어업자원의 정보화, 수산물 시장의 정보 검색 활성화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들이 정보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유도 방안을 마련하자 이러한 식의 제안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학생 여러분들이 가까이 갖고 있는 이러한 논리성을 가지고 제가 답안을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